연애할 때는 세상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모습이 바뀌는 남편들이 많다고 하죠. 저도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가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한 후에도 나한테 잘하겠다 싶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랑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실제로는 이 남자의 집안과 살아야 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도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 파혼에 이르는 커플이 많다고 하죠. 저희도 하마터면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할 뻔했는데요. 처음 문제가 생긴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우리 청한이가 남자라 집을 해가면 좋을 텐데 누나 시집 보내면서 저희도 무리를 해서요.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억 정도인데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대출도 좀 받고 하면 깨끗한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라요? 설마 유진이는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건가요? 양쪽에서 1억씩 보태주고 대출 좀 받으면 그래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겠다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저도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1억을 보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유진이가 그 집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혼집과 혼수, 예물 얘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말씀을 꺼내는 족족 저희 엄마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시댁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저도 부모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요. 결국 상견례는 찝찝함만 남기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예물 예단도 안 하고 필요한 가전제품만 사오면 이건 일방적으로 내가 거의 다 내야 하는 건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보통은 남자 여자 반반씩 부담하지 않나? 나도 그러면 좋지.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좀만 뒤로 미루자고 했잖아. 시아버님 은퇴하시기 전에 꼭 축의금 회수해야 한다고 어머님이 빡빡 우기시는 바람에 급하게 나를 잡아서 이렇게 된 건데 돈 가지고 너무 뭐라 하면 나도 서운해. 내가 뭘 또 너무 뭐라고 했다 그래. 그렇잖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인가? 서운하다 어떻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이 내 입장이면 막말로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장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암튼 생각과 달라서 당황스럽네 좀. 매사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역시 결혼 준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이래서들 많이 파혼하는구나.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코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엎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먼저 좋아해서 거의 매달려서 사귀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갖고 싶은 물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렸고 해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죽어라 매달려서 반드시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어요. 제 생각이 옳다는 판단이 들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기도 했고요. 물론 그런 제 판단이 정말로 항상 옳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중심이 되어 결정을 내려야 후회가 없더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남편 될 사람과 시댁을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좋아 죽으려고 하니까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소위 조금 기울어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된다. 반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결심이 선 상태라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니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예, 며느라. 내일 우리 정연이 온댄다. 이게 대체 얼마 만에 얼굴 보는 건지 모르겠네. 너도 결혼하고 정연이 한 번도 못 봤지?
아, 형님 오신대요? 그러네요. 결혼식 때 뵈었던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대요? 얘는 자기 친정인데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는 거지. 정연이가 수육 먹고 싶다는데 가서 고기랑 미나리 좀 사와. 아, 새우젓도 좀 사와라. 주말이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제게 장보는 심부름을 시키시더군요. 내일 형님이 집에 오기로 했다면서요. 본인 딸이 집에 오는데 왜 내가 장을 봐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러웠지만 이제 같은 식구인데 그럴 수 있지. 좋게 생각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문자로 계속해서 뭐도 사와라 뭐도 사와라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시키는 대로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장본값을 제게 안 주시더라고요. 애초에 줄 생각이 없어 보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건 내가 사는 셈 치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절 붙잡는 거예요. 정한이랑 차고 가지 그냥 가니? 말씀은 감사한데 집에 가서 내일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형님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좋지 않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셔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시댁에서 잠을 잤어요.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맞짱이 잘 데가 없어서 저는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거실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네요. 잠자리가 불편해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연이가 점심때 온대잖니. 마침 잘 왔다. 빨리 물 받고 고기 넣어서 삶아라. 아유, 아니지. 대파랑 양파 먼저 손질해야지. 사과도 좀 썰어 넣고. 네? 설마 지금 수육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 당연하지. 지금부터 삶아야 살이 야들야들해져서 정연이 왔을 때 바로 따끈따끈하게 먹지. 뭐해? 서둘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 먹일 수육을 시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얼굴 보고 가라 자고 가라 하면서 저를 못 가게 잡아놓은 거였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이니까 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더운 주방에서 고기를 삶고 미나리를 무쳤어요. 시누이는 정말로 점심때가 되자 애들을 줄줄 끌고 나타나더군요. 엄마 나왔어. 아, 나 힘들어 죽어. 애들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나 몰라. 아이고, 손주들 왔어. 예쁜 우리 강아지들.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놨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맛있는 걸 본인이 언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쭈뼛대다 얼굴만 내밀고 인사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일하느라 얼굴에 화장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친정에 오면서 뭘 그렇게 단장을 한 건지 풀 메이크업에 머리도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샵에 갔다 온 것 같았네요. 말도 마. 애가 둘이 되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아. 이럴 때 고기 위주로 잘 먹어줘야지 안 쓰러지고 버틴다니까? 그래 많이 먹어. 내가 너 먹이려고 고기도 실컷 사놨다. 너 수육이랑 미나리 무침 같이 먹는 거 좋아하잖니? 엄마 그거 알아? 청담에 수육고기 파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서 먹어도 이 맛이 안 난다? 집에서 한 음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집에서 음식할 상황이냐고. 애 둘 보기에도 벅차는데. 그냥 음식만 해주시는 도우미 이모 쓸까봐. 이서방한테 말해보면 안 돼?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말도 마. 개업한다고 돈을 얼마나 갖다 썼는데.
대출 끼고 10억이나 들었다니까? 그래도 뭐 실력 좋은 의사니까 금방 회수하겠지. 10억? 세상에, 그걸 사돈께서 전부 대주신 거야? 아유, 어쩜 좋니. 나도 뭐라도 좀 보탰어야 하는데. 너 의사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너무 무리해서 그럴 여력이 없었지 뭐니. 하필 이때 정한이도 결혼하는 바람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마치 그 공간에 제가 없는 것처럼 둘이서만 신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정쩡하게 선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신우이는 계속 남편이 의사인 걸 자랑하는 투였고,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치면서 한 번씩 절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집 올 때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 된 걸 원망하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암튼 이제 아들까지 낳아드렸으니 난 내 할 일 다 한 거지 뭐. 이제 시엄마도 대놓고 나 구박하진 못하더라. 시할아버지가 나랑 우리 손주들 되게 예뻐라 하시거든. 근데 정한이는 뭐해? 자, 피곤한가 봐. 회사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데 주말엔 쉬어야지. 우리 남편도 오늘 내가 같이 가자니까 자기도 쉬어야 한다고 힘들대서 혼자 온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의사 사모님 하려면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래, 애들 클 때까지만 네가 참어. 그 다음엔 이혼을 해도 그 집이랑 병원 절반은 네 거 되지 않니? 아유, 맞다. 내가 너 주려고 식혜 담가놨는데. 얘 유진아, 냉장고에서 식혜 좀 꺼내와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집 오면서 들고 온 거 없다고 시댁에선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여기 남으라고 한 것도 잘난 시누이 시중이나 들고 가정부처럼 음식하고 치우고 하는 걸 시키기 위해서란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 뒤로 되도록 시댁은 자주 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제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별거 아닌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홈쇼핑에서 뭘 팔고 있는데 대신 좀 사달라.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러서 뭘 좀 갖다 버려라. 주말에 내려와서 음식 좀 만들고 가라. 심지어는 본인 계모임 나가는데 집에 와서 시아버지 밥상 좀 차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거의 식모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서 죽겠어. 가뜩이나 회사에 일도 많은데 내가 퇴근해서까지 시댁에 잡일 처리하러 왔다 갔다 해야 돼? 도대체 전구 나간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도 전구 갈 줄 모른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인터넷 보면 나와 있다면서 눈 밝은 나더러 와서 갈래잖아.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 나이 드신 분들끼리 사시니까 전구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 함부로 집안에 들이기도 그렇잖아. 당신이 있잖아. 전구 가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지 않아? 난 키도 작은데 손이 안 닿아서 의자 받치고서도 까치발까지 들어야 한다고. 아들이 멀쩡히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날 시키느냔 말이야. 난 회사에서 늦게 끝나잖아. 당신이 딸 갖고 편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아, 좋은 마음으로 좀 해드리면 안 돼? 그래도 정도가 있지. 왜 대형 폐기물 버리는 일까지 날 시켜? 장 보는 것도 그래. 본인이 직접 다녀오시면 되지. 짐이 무겁다고 날 시키는 게 말이 돼? 너도 나이 들어봐.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걸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야.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당신이 있는데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나 장본 금액 같은 거 어머님이 나 한 번도 안 주신 건 알아? 매번 내 카드로 결제하고 이제까지 한 번 달란 말도 못했어. 그런 건 알아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아? 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쪼잔하게 그러냐? 스티커 그거 뭐 몇천 원에 마트에서도 써봐야 몇만 원일 텐데. 진짜 그러지 좀 마라. 엄마는 우리 결혼할 때 이 집도 해주셨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항상 결론은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지로 시작해서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주셨는데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제 불난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고 부채질을 하는 건 늘 시누이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평소엔 친정에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매주 찾아오더라고요. 문제는 자기만 오면 되는데 꼭 저를 불러내서 자기 수발을 들게 한다는 거였어요. 올케, 지난번에 국수가 좀 짜던데 이번에는 간 좀 잘 맞춰줘. 나 요즘 관리 중인데 나트륨 많으면 붓는단 말이야. 우리 애들 이유식은 내가 보냉팩에 담아놨으니까 뜨겁지 않게 잘 데워주고. 얘, 너 이거 뭐니? 못 보던 건데 새로 샀니? 가방 되게 좋아 보인다. 남편이 사줬어. 정확히는 내가 남편 카드로 샀지. 스트레스 받아서. 예쁘지? 국내에 세 전밖에 안 들어온 신상인데 셀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한테 연락줘서 바로 가서 샀어. 지난번에 TV 보니까 주말 드라마 나오는 배우가 나랑 똑같은 거 들었더라. 세상에,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드니? 나는 간이 작아서 누가 사준데도 못 들고 댕길 것 같다. 조금만 있어봐, 엄마. 이서방 병원 잘 되면 곧 엄마 모시고 가서 하나 사드릴게. 안 그래도 남편이 개업한다고 너무 정신없어서 처갓집 제대로 못 챙겼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그랬어. 단번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봉투라도 하나 내놓으라고 내가 닥달할게. 됐다 얘. 너만 잘 살면 난 그걸로 만족이야. 우리 정한이 봐라. 얼마나 불쌍하니? 대출비 갚느라 죽도록 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는 아유,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나 몰라.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시누이와의 대화 끝에 기분 나쁘게 저를 한번 쏘아보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저럴 수 있는 건지 시댁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원래 성격대로라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지만 죽으림을 다해 꾹 참았어요. 괜히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시누이는 툭하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이거래라 저거래라 부려먹기 바빴고요. 나중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더니 갑자기 무슨 가족여행을 가자면서 불러내더라고요. 비용은 본인이 다 지불하겠다면서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써야 하는데 시누이는 정말 돈을 거지처럼 썼습니다. 뭘 하나 살 때마다 있는 대로 생색을 내고 내가 돈을 썼으니 너는 나를 떠받들어라 한다는 태도로 오만하게 구니 같이 다니면 너무 피곤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 수밖에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 누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제주도를 또 가자고?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번에는 가지 말자고 하면 안 돼? 쉬러 가는 건데 쉬고 싶어서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가서 쉬어. 당신 제주도 좋아하잖아. 그거야 우리 둘이서만 갈 때 얘기고 시댁 식구들이랑 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쉬어. 누나가 펜션도 다 잡아주고 식대도 내주고 이번에는 비행기표까지 끊어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맘 편하게 따라가. 막상 가면 재밌을 거야. 지난번에 강릉 여행 갔을 때 기억 안 나? 맛집이 그렇게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밥 다 시키고 뭘 좀 삶아와라 끓여와라. 내가 무슨 요리사야? 아니 형님은 돈도 많다면서 왜 그렇게 밥을 못 해먹어서 안달이래. 하더라도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냐고. 애들 있고 바쁘니까 집에서 밥 해먹을 정신이 없대잖아. 뭘 자꾸 해달라는 건 당신 음식 솜씨가 좋아서 칭찬하는 말인 건데 그걸 왜 꼬아서 들어? 그걸 칭찬으로 듣는 게 꼬아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도우미를 쓰면 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한테 애까지 보게 만드냐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대로는 쓰러질 것 같아. 이번 제주도는 못 가겠어. 갈 거면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어떻게 그러냐며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결국 혼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불참하자 여행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는지 매번 어디 갔을 때 좋았다 재밌었다 하하호호 떠들어대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번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여행을 가자며 시누이가 또 다시 말을 꺼냈지만 저는 이번에도 일핑기를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가족여행이 없어지더군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그 무렵 저는 본가에서 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빠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진아,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엄마가 좀 다쳤다. 운전하다가 뒤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일단은 병원으로 간 모양이야. 어머, 그래요? 교통사고 심하게 난 건 아니지? 많이 다치셨대? 큰 사고는 아닌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접촉사고에도 몸에 무리가 간 모양이야. 혹시 퇴근하고 시간 되면 병원에 좀 가봐라. 저는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라 엄마가 많이 다치시진 않았지만 가벼운 뇌진탕 증상에 꼬리뼈가 골절되었더라고요.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온 가족이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꼬리뼈를 다치시기도 했고 발목 염자가 있어서 환자가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아빠도 일이 있으시고 저도 회사원인데다가 이모들은 다들 멀리 사셔서 엄마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간병인을 쓸까 하다가 엄마가 낯선 사람 들이는 걸 불편해하셔서 결국 제가 연차를 몰아쓰고 엄마 옆에서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는 비어있는 병실이 8인실밖에 없는 탓에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으로 엄마를 옮겨 입원 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 면담하고 회사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퍼뜩 들었던 생각은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으시냐고만 한번 물어보더니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약간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댁에 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말도 아닌데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온 걸 보더니 태평하게 밥을 먹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하도 안 돌아와서 저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 집으로 왔어. 마침 누나도 와 있다고 하고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지금 밥이 넘어가는가 보네? 우리 엄마 다친 건 걱정 안 돼? 그래서 아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잖아. 가벼운 접촉사고라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아예 안 다치신 거 아니고 입원도 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 근데 코빼기도 안 비쳐? 사위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난 또 보험 때문에 크게 안 다쳤는데 입원하시나 했지.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 쩝쩝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졌어요. 저는 분을 꾹꾹 눌러 삼키며 최대한 감정을 빼고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함튼 그래서 누군가 엄마 곁에서 병간호해야 돼.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거든. 오늘 밤엔 아빠가 계실 건데 내일부턴 내가 엄마 곁에 있으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얼마나 다치신 건데? 빨리도 물어본다. 가벼운 뇌진탕에 꼬리뼈 골절이래. 다리 쪽엔 염자가 있고 발목이 많이 부으셔서 걷질 못하셔.
아무튼 그래서 내일부턴 나 회사에 휴가 쓰고 병간호 들어가. 보름 정도 있을 거야.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해야 돼서 집에도 못 들어올 거야. 그렇게 알아. 그런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공기 취급하면서 밥만 먹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처럼요. 먼저 입을 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얘, 그럼 우리 청아니는 누가 챙겨주니? 애 출근시키고 아침밥 저녁밥 차려줄 사람은 있어야지. 어머니, 이 사람도 성인이에요. 손발 달렸고요. 지금 저희 엄마가 다치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데 거길 가봐야지 제가 이 사람 밥을 차려줘야 되나요? 너 지금 말 대꾸하니? 어디서 어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너 그렇게 배웠어? 가진 게 없으면 교육이라도 똑바로 받았어야지. 대체 너네 집안에선 뭘 믿고 널 우리 집에 시집 보낸 거니? 가진 게 없다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대체 뭘 믿고 그렇게 대단한 의사 집안에 따님 시집 보내셨어요? 황새 쫓아가다 뱁새 가랑이 찢어진다고 지금 딱 그 꼴 아니에요? 어머님도 딸 가진 사람이니까 딸 자식 시집 보낸 그 마음이 어떨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 딸 귀한 줄만 아시고 며느리한텐 이따위로 대접하세요? 뭐야?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제게 손찌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시누이가 제 팔목을 잡더니 쌍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남편은 어쭈짱게 끼어들어 그만들 하라면서 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가 머리채를 잡혔는데 말로만 그만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정말 제가 좋아서 따라다니고 매달리고 그러다 결혼한 거지만 그 순간엔 아, 내가 틀렸구나. 이 사람 진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씩씩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못 빼어먹은 건 그쪽 아닌가요? 저도 귀하게 자란 남의 집 딸이에요. 어디서 함부로 제 몸에 손을 댑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가는 게 여자한텐 최고의 인생인 것 마냥 천박한 생각이나 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집안이 통째로 이 모양이죠. 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진짜 가난하고 못 배운 것들 최악이야. 시집 오면서 보탠 게 하나도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서 어떻게든 시댁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불러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불량하게 굴더니 자기 엄마 다쳤다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병간호를 한다고 하질 않나. 그 병원비는 또 누가 감당할 건데? 사돈 능력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설마 그것도 우리 아들 돈으로 감당하려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요? 저 결혼한 거지 노예 계약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돈이 다쳤는데 누구 주머니에서 병원비 나가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드세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반드시 어머님도 똑같은 일 겪으시길 바랍니다. 그 잘난 의사사위 집안에서 그때 형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고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딜 가? 당장 이리 못 와?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과 크게 싸운 뒤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뜯어말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누구 하나는 병원 신세를 질 뻔했어요. 제가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여기저기 핥힌 자국에 멍자국을 달고 병원에 들어서자 엄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냐면서 있는 대로 화를 내셨어요. 당장이라도 병원을 뛰쳐나가 싸우려고 하시는 걸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하긴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쫓겨나오다시피 했는데 그걸 좋게 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보름 동안 엄마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 들려드렸어요. 시댁에서 저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했는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더군요. 보름이 지나고 엄마의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건 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데 병원 앞에 남편의 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한번 안 보이더니 퇴원할 때가 되어서야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장모님, 좀 괜찮으십니까? 유진이 데리러 왔습니다. 장모님 저쪽 차에 모셔드리고 너는 내 차에 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 엄마 집까지 모셔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장인어른 계시잖아. 너랑 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은 막무가내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온 뒤로 전화도 안 받고 한마디 말도 안 섞고 있었던 터라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나마나 그 얘기겠구나 싶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지러웠네요. 어쨌든 남편과 이야기는 해야겠기에 엄마를 아빠 차에 태워드리고 저는 남편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차를 출발시키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없으니 차 안에는 냉랭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어이없게도 서초동이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보름 동안 사과 한마디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사과 하나 두고 받는데 당신은 잘못한 걸 뉘우치는 기색이 조금도 없네.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내려. 뭐야, 할 얘기라는 게 그거였어? 난 또 이거 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니까. 어떻게 보름 동안 연락 한 통이 없어? 아까 카드 긁는 것 같던데 장모님 병원비는 얼마 나왔냐? 하, 됐다. 이혼하고 다 토해놔. 남편은 제가 겁먹을 줄 알았는지 법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는 협의 이혼 서류를 빼서 제게 집어던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쏘아보고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어디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절대 못 가. 나 이렇게는 안 넘어갈 거라고. 바보냐? 당장 이혼할 거면 여기 말고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으로 가야지. 우리는 서울 남부지방 법원으로 가야 돼.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나와.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눈이 커져서는 바보처럼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차 안에서 아까와 다르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건 어떻게 알아? 설마 이혼하려고 알아본 거야? 할 거 없잖아. 어차피 서로 이혼하고 싶은 건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게 좋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혼을 말해? 시댁 식구 폭행하고 내 허락 없이 장모님 병원비로 우리 돈 갖다 쓴 거 그런 거 다 유책 사유되는 거 알지? 너는 아직도 협의 이혼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못 배운 게 누군데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됐으니까 내려. 조금 전 당당한 기세와 다르게 남편은 제 태도에 당황해서 조금씩 허둥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고 하면 제가 저 자세로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저야말로 엄마 곁에서 병간호하면서 내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혼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해왔으니까요. 당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내가 먼저 꼬리 내리고 넘어갈 줄 아나 본데? 어림없어.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집에 가서 사과해. 시끄러우니까 저쪽 가서 서류 놨대. 무인발급기 2층에 있대.
각자 한 통씩이니까 너도 떼야 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가. 저의 거침없는 태도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떼고 협의 이혼 신청서에 시원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장까지 가져왔는데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남편도 그 순간엔 제게 지기 싫었는지 보란듯이 사인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없어 4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졌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4주 뒤에 이 인간이랑 여길 다시 와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성가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4주 동안 저와 남편은 별거를 하며 이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죽어도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남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저희가 진짜 이혼할 줄 몰랐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 다음엔 문자 폭탄이 쏟아지더라고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번호를 아예 차단해놓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저는 피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은 집안에 들여야 했습니다. 올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정말로 이혼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대잖아. 가진 게 자존심밖에 없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그 말하려고 오셨으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시던가요. 뭐? 주제 변호사도 있어? 이혼 소송에도 국선 변호사가 있나? 아니, 둘이 협의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은 오기로 저러지만 결국엔 저 사람이 협조적으로 이혼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어차피 언젠가는 준비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국선 같은 거 아니고요. 우리 엄마 건물에 법무법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부탁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사돈 형편 다 아는데 무슨 건물이 있다 그래? 올케 진짜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허언증도 병이야. 정신병원은 가봤어?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빨리 나가주세요. 그리고 형님은 집에 안 들어가세요? 제가 우리 엄마 간호할 때는 세상 별일인 것처럼 굴더니 형님도 본인 집으로 좀 돌아가세요 좀. 시댁에서 한 소리 듣기 전에. 왜 이렇게 또 머리 뜯기고 싶어? 아 됐다. 저런 상스러운 거랑 살지 마 정하나.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말이지. 시누이는 또 한 번 막말을 뱉고서야 제 집에서 발을 뗐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본 시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주가 흐른 뒤 저는 남편과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시댁에서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건지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혼까지는 망설이는 기색이었던 남편은 4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어요. 진짜로 제가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니 시원하게 이혼에 합의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만요. 당신 처가에 얼마나 갖다 줬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계좌 조회 좀 하게 해줘. 싫은데? 그리고 나 우리 집에 돈 갖다 준 적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설마 또 장모님이 건물 주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려는 건 아니지? 사실이야. 보여줘? 여기 이 건물이 우리 엄마 거야. 여기 3층에 있는 정형외과가 우리 엄마 입원했던 병원이고 와봤으니까 어딘지 알지? 그러게 우리 엄마 병원비 걱정을 왜 해? 그 병원 우리 엄마 건물에 있는 건데. 제가 검색해서 사진까지 보여주자 남편은 그제야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제대로 보더군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로 묻더라고요. 결혼할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건물주가 현금 1억이 없다는 게 말이 돼? 형편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 해왔으면서 허세는. 그때야 건물을 올리고 있을 때니까 그랬지.
건축자재비 급등해서 여기저기 빚내고 우리 집에 진짜로 현금이 없었다고. 지금이야 공사 마치고 모든 층에 임대가 끝나서 월세 수익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이 전부 치과, 정형외과, 피부과, 법무법인, 1층엔 커피 프랜차이즈라 나름 쏠쏠해. 표정이 왜 그래? 아직도 내가 정신병자 같아? 저는 하얗게 질린 남편을 뒤로하고 먼저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남편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만요. 한 번은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서 잠깐 서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물을 수는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미 도장 다 찍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보태주시고 도와주셨어야지.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자기를 속였느냐며 사기꾼이라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나랑 결혼했다고 무슨 우리 부모님 재산이 자기 거라도 되는 건가요? 더 들을 가치가 없어서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나 진짜 힘들단 말이야. 우리 누나도 이혼당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형님이 이혼을? 왜? 의사 집안에 시집 갔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예쁨 받는다 어쩐다 자랑질해 돈 펑펑 쓰고 다닐 땐 언제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대. 누나도 시집살이를 너무 당해서 매형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애가 둘이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산 거라더라. 근데 매형이 먼저 못 살겠다고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버리고 누나 혼자 그 큰 집에서 애만 보며 있었대. 그러다 주말엔 병원도 놀고 매형이 집에 들어오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온 거야. 그래서 매번 심해부 없이 혼자 왔구나? 그래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대로 버티고 살면 이혼해도 돈 생긴다고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개혼한다고 집도 저당 잡히고 돈 다 끌어다 써서 지금 상태로는 분할할 재산이랄 게 없대. 누나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매형 카드로 돈이라도 쓰면서 살았는데 매형 병원도 계속 적자고 힘들었던 모양이야. 누나가 카드값으로 매달 1,000만 원 넘게 쓴 거 알곤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서 누나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나까지 엄마한테 불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이미 도장 찍었는데 다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 그 집 문제는 그 집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난 이제 남이니까. 그럼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돈이라도 좀 빌릴 순 없을까? 누나 위자료라도, 응? 야, 너 말귀 진짜 못 알아듣는다. 가진 게 없으면 교육이라도 똑바로 받았어야지. 대체 너네 집안에선 뭘 믿고 널 우리 집에 장가 보낸 거니?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뒤로 남편은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어머니는 이혼한 아들, 딸을 껴안고 살게 되셨고요. 가끔은 이렇게 될 거 결혼 준비할 때 파혼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이미 지난 일 돌이킬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죠 뭐.